이번 5강에서는 리튬이온 전지와 리튬이온 전지를 구성하는 4대 구성 요소, 그리고 그 구성 요소 중 양극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어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리튬 2차 전지와 리튬이온 전지를 동일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두 용어는 명확하게 구분되는 용어이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려 합니다. 리튬 2차 전지는 리튬이온을 전하 전달, 매개체로 하는 전지를 총칭하는 용어입니다. 즉, 리튬 이온 전지, 리튬 폴리머 전지, 리튬 전구체 전지, 리튬 공기 전지, 리튬 금속 전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튬 이온 전지는 액체 전해질을 사용하는, 즉 유기물매를 전해질로 사용하는 전지입니다. 전해질이 액체 상태이다 보니 성능이 다른 리튬 2차 전지에 비해서 우수하지만 안정성은 다소 낮은 단점이 있습니다. 이 리튬 이온 전지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전지입니다. 이 리튬이온 전지의 작동 원리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리튬이온 전지는 양극과 음극의 산화환원 반응, 즉 화학에너지와 전기에너지가 변환되는 반응을 통해 작동하게 됩니다. 이 리튬이온 전지의 특징은 여러 번 충전 및 방전하여 재사용이 가능한 2차 전지이고, 액체 상태의 전해질과 고분자 분리막을 사용하기 때문에 고온과 충격이 다소 약한 단점이 있습니다. 이 리튬이온 전지가 작동하는 모습을 애니메이션과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전 과정입니다. 양극에 포함되어 있던 리튬 원자가 외부에서 도선을 통해 전기를 공급받게 되면 산화 반응을 통해 리튬 양이온과 전자가 형성됩니다. 전자는 도선을 통해 음극으로 이동하고, 리튬 양이온은 전해질을 통해 음극으로 이동합니다. 음극으로 이동한 리튬 양이온은 도선을 통해 전달된 전자와 환원 반응으로 리튬 원자의 형태로 음극 내에 보관되게 됩니다. 충전 과정이 마치게 되면 양극과 음극의 전압 차이는 약 4.3V 정도가 됩니다. 전압차를 통해 전류가 발생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진 셈입니다. 이제 방전 과정은 저장된 전기를 사용하는 단계입니다. 음극에 저장되어 있던 리튬 원자는 산화 반응을 통해 리튬 양이온과 전자가 형성되고, 리튬 양이온과 전자는 충전 과정과 반대 과정으로 양극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리튬 이온이 어느 정도 양극으로 돌아오게 되면 방전 과정은 종료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전지가 2차 전지이고, 리튬 이온을 전하 전달 매개체로 하는 전지를 리튬 이온 전지라 합니다. 이 리튬 이온 전지의 단점은 낮은 안정성과 전지 성능이 한계점에 도달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한정적인 리튬 자원 및 지속적인 수요 증가로 인해서 전지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리튬 이온 전지의 대표적인 4대 구성 요소는 리튬을 공급하는 양극, 그리고 양극에 리튬을 보관하는 역할을 하는 음극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 절연막과 이온 수거막의 역할을 동시에 하는 분리막, 그리고 리튬 이온의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전해질이 있습니다. 전지 4대 구성 요소는 모두 전지의 성능과 단가, 안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양극은 전지의 성능과 단가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음극은 리튬 이온을 효과적이고 원활하게 보관해야 하기 때문에 전지 성능에 직결됩니다. 분리막과 전해질은 전지 성능과 더불어 안정성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단가가 낮지만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전지 4대 구성 요소가 최적의 수준으로 개발되고 조합되어야 우수하고 경제적인 전지가 개발될 수 있습니다. 각 전지 소재가 전지의 단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의 전지 단가는 전지 팩이 아닌 하나의 전지 셀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이 전지 셀의 단가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단연 양극입니다. 양극은 양극 소재와 알루미늄 호일을 합친 비중이기 때문에 전지셀 단가의 약 40%를 차지합니다. 음극은 음극 소재와 구리 호일을 합친 비중이기 때문에 약 25%를 차지합니다. 나머지 소재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45%입니다. 즉, 두 전극이 전지의 단가와 성능에 상당히 높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지 4대 요소 중 양극에 대해 좀 더 깊이 있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극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지의 성능을 가장 크게 좌우하는 전지 핵심 소재입니다. 여기서 전지의 성능은 에너지 밀도를 지칭하는 말로 전지의 용량과 전지의 평균 전압을 곱한 값으로 얻어집니다.
이 양극은 집전체인 알루미늄 호일과 양극 소재의 모전재 그리고 이 두 소재를 집전체에 풀처럼 고정시켜주는 바인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양극을 구성하는 요소 중 가장 중요한 요소는 단연 양극 소재입니다. 이러한 양극 소재는 산소의 적층 방법에 따라 분류됩니다. 즉, 산소가 금속 원자와 층의 형태로 층층이 쌓여있는 층상 구조, 리튬이온이 3차원의 방향 모드로 삽입될 수 있는 스피넬 구조, 또한 리튬이온이 한 방향으로만 삽입될 수 있는 인산으로 형성된 올리빈 구조로 분류됩니다. 각 소재별로 리튬이온이 이동할 수 있는 경로의 차이와 이에 따른 특징들이 있습니다. 층상 구조는 2차원의 평면 방향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신속한 리튬이온 이동과 많은 양의 리튬이온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스피넬 구조는 세 가지의 방향으로 리튬이온이 이동할 수 있지만 구조가 매우 안정하기 때문에 높은 전압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합니다. 올리빈 구조의 경우 한 개의 방향으로만 리튬이온이 이동하기 때문에 리튬이온의 확산 속도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느리지만 소재가 상당히 저가입니다. 세 가지 양극 소재 중 층상구조 양극 소재는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소재입니다. 가장 먼저 상용화된 리튬이온 전지도 이 층상구조 양극 소재가 적용되었습니다. 초기형 층상구조 양극 소재는 리튬 코발트 옥사이드입니다. 소재를 합성하기가 상당히 용이하고 성능도 상당히 안정하지만 코발트 원료가 고가이며 채굴 과정이 상당히 비환경적이고 비윤리적이기 때문에 상용화가 제한된 소재입니다. 코발트를 대신하여서 니켈에 대체된 양극 소재는 상당히 고용량의 특징을 갖고 있지만 제조가 상당히 어렵고 열적 구조적 특성이 상당히 약합니다. 이러한 두 소재의 장점을 극대화시키고 단점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개발된 상선분계 양극 소재는 성능과 안정성을 최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거의 모든 리튬이온 전지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상선분계 양극 소재는 각 원소의 비율에 따라 소재의 특성이 매우 다양하게 변화합니다. 그럼 층상구조의 각 금속 원소가 어떠한 특성을 소재에 제공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켈 원소는 양극 소재의 에너지 밀도를 높이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코발트 원소는 양극 소재의 안정성과 수명 특성을 향상시킵니다. 그리고 망간 원소와 알루미늄 원소는 양극 소재의 용량을 다소 저하시키지만 망간 원소는 안정성을 향상시키고 알루미늄 원소는 출력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각 금속 원소의 비율에 따라 개발된 소재는 다음과 같습니다. 니켈과 코발트와 망간의 비율이 모두 동일한 니켈, 코발트, 망간 333 소재가 리튬 코발트 옥사이드 다음으로 개발된 소재입니다. 이 소재에서 코발트가 제외된 소재인 리튬, 니켈, 망간 옥사이드 소재, 그리고 점차 니켈 함량을 증가시켜 소재 및 전지의 에너지 밀도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개발이 지속되고 있는 중입니다. 스피넬 구조의 대표적인 소재는 리튬, 망간 옥사이드 소재가 있습니다. 이 소재는 이온 전도도가 높고 저가인 장점이 있는 대신 망간 원소가 지속적으로 전해질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수명 특성이 그다지 좋지 못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니켈 원소를 추가한 리튬 니켈 망간 옥사이드 소재가 있습니다. 이 소재의 경우 망간 원소의 용출이 개선되는 대신에 구동 전압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 소재를 안정적으로 구동시킬 수 있는 전해질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올리빈 구조 양극 소재는 대표적으로 리튬, 철, 인산 소재가 있습니다. 이 소재는 단가가 상당히 낮은 소재이지만 용량과 이온 전도도가 낮고 평균 전압마저 낮기 때문에 카본과의 복합화 없이는 사용이 거의 불가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망간이 첨가된 리튬, 망간, 철, 인산 소재가 있습니다. 이 소재는 망간의 슈화로 인한 평균 전압의 상승과 용량의 상승으로 인한 에너지 밀도의 개선에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 구조의 양극 소재를 알아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유기 양극 소재, 시한기 양극 소재 등이 있지만 실제 상용화와는 거리가 먼 소재들입니다. 그럼 이 양극 소재들을 선정하고 개발하는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극 소재의 우선적인 선정 기준은 에너지 밀도입니다. 한정된 공간과 무게 안에 최대한의 전기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단, 에너지 밀도가 높다고 하더라도 전지가 오래 가야 하기 때문에 수명 특성이 우수해야 합니다. 최소 1000회 이상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전기차용 전지의 경우 고속에 주행해도 전지가 안정하게 작동해야 하기 때문에 전지의 출력 특성이 우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구조적 안정성과 열적 안정성이 우수하여서 우수한 수명 특성과 고온에서의 안정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충전과 방전 과정 중에 입자의 부피 변화가 작을수록 수명 특성에 상당히 유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입자의 형태가 일정해야 한정된 공간 안에 최대 입자가 담기게 됩니다. 지금까지 리튬이온 전지와 4대 요소 중 양극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나머지 4대 요소 중 음극과 분리막, 전해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